안녕하세요, 블루서울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재작년 여름부터 레드데드 온라인을 시작해서 플스에 계정 2개, 그리고 PC에서도 싱글을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나름 레데리2의 오래된 유저로서 이번 겨울 레데온 업데이트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났는데요. 사실 레데온의 업데이트 속도가 느린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작년 여름 다소 부실했던 블러드머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올 겨울에는 무업자 패스도 없이 방치되는 바람에 올드 유저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옆 동네인 GTA는 리마스터 출시와 온라인 대형 업데이트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레데온 유저들의 반발심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제작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와 유저분들의 마음이 락스타 게임즈에 더욱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 부족에는 3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발 인원 부족과 수익 구조의 문제. 대부분의 레데온 유저들은 버그 수정이나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가 뒤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레데온의 개발 인력이 GTA 개발 인력보다 수가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락스타가 자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GTA와 비교하였을 때 수익이 부족하여 인원 보충도 어려운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올드 유저에 쌓여있는 재산. 힘들게 컨텐츠를 추가해도 올드 유저들의 달러와 금이 쌓여 있어서 컨텐츠가 금방 소비된다는 점은 GTA 온라인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인데요. 하지만 두 게임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기에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규 올드 유저 간 밸런스 맞추기. 전체 시세를 올려서 올드 유저의 재산 소비에만 신경 쓰다 보면 현재도 높은 신규 유저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락스타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레드데드 온라인에 이미 존재하는 컨텐츠 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락스타 게임즈가 레드데드 온라인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드백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PVP는 올드 유저들의 주 컨텐츠입니다. 현재 레데온의 PVP가 발생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1. 임무 중인 플레이어 공격 2. 플레이어 현상금 추적 3. 그냥 뚝배기로 나뉩니다. 또한 한번 시작된 PVP는 주로 폭발탄과 소위탄, 다이너마이트 화살을 소모하며 상대방이 세션을 떠날 때까지 오랜 시간 싸움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것을 소모하지만 보상은 없는 그런 무의미한 피로도 때문에 PVP를 잘 즐기지 않던 유저들도 앞선 사례 중 보상이 있는 1, 2번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PVP 상황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PVP 피로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유도하면 다수의 유저들이 갖고 있던 PVP 거부감을 낮추고 달러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시스템이 레데온에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명예도 시스템을 활용할 저의 아이디어는 유랑 이벤트 참여와 플레이어 현상금 시스템에 이 명예도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드에서 유랑 이벤트 초대를 받게 되는데 타이틀만 보아도 이것은 무법자가 할 만한 활동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급로, 동물보호, 채취, 현상금 사냥꾼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은 명예도가 중간 이상인 유저들에게만 초대가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명예도에 따른 보상 및 페널티 차원이며 트롤링 방지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VP 유랑 이벤트들인데 이때 갱단을 이룬 상태로 참가하게 되면 그
그들은 같은 팀이 되고 혼자 참가하는 유저는 불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명예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6대 4나 7대 3 비율로 명예, 불명예 팀으로 나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신규 유저가 올드 유저와 섞여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PVP 요소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원래 싸움을 즐기는 불명예 유저가 페널티를 받고 싸우는 그림으로 간다면 유랑 이벤트 역시 인기 있는 컨텐츠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현상범 근처에 있어야만 플레이어 현상금 임무 초대 메시지가 오는 현재와 달리 GTA 온라인의 현상금 시스템처럼 직접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형태로 재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가 언제든지 세션 내 플레이어 목록에서 불명예 플레이어에게 현상금을 책정하여 수배를 내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수배 임무 시작 역시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플레이어들끼리 돈을 지불해가며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를 악용하여 달러를 옮기는 수단이 되면 안 되므로 보상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1일 수령 금액 제한 혹은 쿨타임으로 제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온의 방어 모드는 GTA의 방해 금지 모드와는 달리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처럼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는데 거친 서부 생활은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긴장감이 오히려 매력인 것 같아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있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고소하기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금처럼 죽을 때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방어 모드 플레이어만이 고소하기가 활성화되도록 바꿔줌으로써 고소하기 기능이 방어 모드 유저만의 특별한 기능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그 즉시 최저 명예도로 감점되게끔 하며 현상금도 큰 가격으로 자동 책정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상금 사냥꾼 NPC도 자주 출연하고 세션 내 다른 플레이어가 대신 복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가거나 현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고소당한 해당 유저는 큰 돈을 자주 지불하게 됨으로써 쉽게 방어모드 유저를 건드릴 수 없게끔 합니다. 이처럼 고소하기는 PVP 연결고리이자 돈도 힘도 없는 신규 유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소하기와 더불어 PVP 시 볼 수 있는 휴전하기는 휴전 즉시 세션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기능으로 변경함으로써 패자가 후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는 캠프 내 방어 모드인 깃발 컨트롤이 자유롭지만 이 또한 방어 모드 상태와 일치시키도록 변경하며 이는 추후 설명드릴 캠프 활용에 필요한 기능이 됩니다. 정말 가장 필요 없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은 친구 목록에서 세션 참가를 하면 되는데 최근 플레이어 참가는 이 기능을 통해 각종 임무 혹은 결전 중에 만난 사람을 쫓아와서 계속 임무를 방해하거나 그냥 괴롭히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은 이런 쓰임새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운 PVP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 기능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제안한 휴전 기능인 패자의 강제 세션 이동과 함께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으므로 패배와 승리가 명확히 구분되며 더욱 깔끔한 PVP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버그인지 모르겠으나 가끔 플레이어 시체가 루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플레이어가 사망 후 해당 시체 약탈 시 보유한 현금의 일부를 약탈당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이것도 돈의 전달 수단이 되면 안 되므로 약탈한 돈의 일부는 소멸 처리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약탈을 당하면 전체 보유 금액의 10%를 잃게 되는데 5%는 강도의 몫이고 나머지 5%는 수수료로 소멸 처리시킨다면
100% 돈을 전달해주고 싶어도 50%밖에 받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패자는 점점 돈을 잃다가 너무 잃었다 싶으면 도망을 가거나 더 이상 다이너마이트나 소위탄 같은 재료를 보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여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길어지는 PVP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승자에게는 일종의 보상도 있으며 예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레데온에 없는 예금 시스템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캠프 기능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 PVP가 아닌 사고사로 죽었을 때 그 시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지금도 주변에 플레이어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시체는 사라지며 또 다른 방법은 시체를 불태우면 루팅을 못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루팅 방지 기능을 게임 내 장례 문화처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우선 캠프 기능을 PVP 컨텐츠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들의 버려진 화폐 카피탈레를 캠프 보관함에 입금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나중에 소개할 아이디어 중에 화폐 재정립이라는 주제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카피탈레를 캠프 보관함에 현금 대신 예금시킬 수 있는 수표 같은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며 이는 캠프 약탈 컨텐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카피탈레는 현재 금으로만 구매 가능하지만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변경하며 이를 싱글 모드처럼 캠프 보관함에 예금시켜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소개한 플레이어 약탈 시스템과 연동하여 시체 약탈은 오직 보유 현금의 일정 금액만 약탈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필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카피탈레로 예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캠프 기능으로 돌아와서 깃발이 내려간 캠프의 보관함 또는 정육점 테이블을 다이너마이트로 직접 파괴하거나 장무라비가 판매 중인 자물쇠 열쇠 키트로 열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보관함 내 아이템을 약탈하거나 완성된 배달 상품을 약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예금 기능 추가를 통해 서부 무법자다운 플레이어 약탈, 캠프 약탈 두 가지 PVP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캠프 방어의 중요성도 대두되었는데요. 경계심이 전혀 없는 현재의 크립스가 깃발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캠프로 접근하는 공격 모드 플레이어들에게 무조건 선제 공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 저격으로 크립스를 일방적으로 죽이면 안 되므로 밀주 랜덤 인카운터처럼 캠프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임무가 시작되며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임무 실패가 되고 해당 캠프 공격이 한동안 비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방어 모드 플레이어는 캠프 습격을 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마치 현재에도 각종 라이벌 임무가 감지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캠프에서는 방어에 필요한 추가 NPC나 개를 더 구매할 수 있고 크립스를 비롯한 NPC들의 커스텀에 다양성을 주며 NPC 무기에도 정확도나 폭발탄 기능을 추가하고 캠프 내의 나무벽이나 게틀링건, 대포 등의 방어수단 요소들도 추가하여 설치한다면 NPC들로도 플레이어 공격자들에게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캠프 방어 요소들은 전부 소모품으로서 모두 파괴되며 이때 사용되는 복구, 유지 비용 또한 유저들의 지속적인 달러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싱글 모드에 있는 캠프 내의 미니게임이나 밀주 오두막에서처럼 연주가 가능한 악기 배치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아이디어들이 더 남아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더 추가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